많은 솔로 10기 정숙 논란 다 아시죠? 정숙은 일단 말이 시원시원합니다. 방송에서 주목받을 줄을 알아요. 솔직하면서도 유쾌한 돌싱입니다. 그런데 어째 말할 때마다 재산이 50억, 70억, 200억 말이 바뀌고요. SNS에는 또 3년 전 사진을 어제 갔다며 올리는 등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짓말을 한 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변호사로서 그 사건들을 짚으며 뭐가 문제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가품 판매 의혹입니다. 정숙은 장애인과 미혼모에게 기부하겠다며 자선 경매를 개최했었는데요. 방송에서 착용했던 거라며 땡클리프 팔찌, 땡클리프 목걸이라고 말하고 가품을 팔았다고 합니다. 낙찰 받은 사람은 진품인 줄 알고 샀고요. 저는 10기 정숙에게 사기죄가 인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 정숙은 가품이라고 말을 했어야 합니다. 우선 정숙이 사건 터진 뒤 진짜라고 말한 적 없다 라고 했다는데 그럼 가짜인 줄 알고 판 거죠? 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도 가짜라는 걸 알려줘야죠. 더군다나 정숙은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수백억대 부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정숙이가 직접 방송에서 착용한 것이라고 소개한 거거든요. 말 안 해주면 수백억대 부자가 그것도 방송에서 가품을 착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 모양을 봐도 조악하지도 않고 정품과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경매 현장에서 땡클리프 팔찌, 땡클리프 목걸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죠. 따로 가품이라고 안내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경매 현장의 분위기상 여기 내놓은 건 다 가품이야 라는 안내가 있었다든지 가품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면 말이죠. 둘, 소비자가 오인하기에 충분한 상황을 정숙이 만들었습니다. 10기 정숙은 18K 금값만 받은 거다. 진짜면 그 값에 못 사지 않나? 라고 했다고 해요. 물론 가격도 중요합니다. 정품인지 가품인지는 가격을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요. 또 잘 모르는 소비자의 경우 가격을 보고 진짜인지 가품인지 가늠하기도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진품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 물건의 주인이 그 오해를 알면서도 바로 잡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더 비싸게 팔면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숙은 땡클리프 팔찌 싸게 100부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100만 원이면 가품 중고인데 과연 싸게 시작하는 걸까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죠. 그럼 정숙은 어떻게 될까요? 가품 사기를 하면 대개 상표법 위반과 사기죄가 같이 처벌되는데요. 아예 업으로 하면 징역형도 쉽게 나오지만 정숙과 같이 일회성 자선 경매라면 징역형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숙은 이제 47세 중년을 바라보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정숙은 인스타에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반장에서 확인해 보니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또 곧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한 것이죠. 10기 정숙의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폭행 사건입니다. 둘째, 폭행 사건. 정숙 씨가 2023년 10월 대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처음 보는 사람의 뺨을 6차례나 때렸다고 합니다. 사건 직후에는 합의 안 해도 벌금 100만 원만 내면 된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피해자는 그 이후에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정숙인 것을 알고서 이런 사람이 방송에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합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10기 정숙이 간과한 사실, 폭행은 합의가 생명입니다.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절대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정숙 씨 말대로 돈이 200억이나 있다면 합의를 무조건 했어야 합니다. 아니 200억이나 있으면 몇백만 원이면 되는 걸 합의를 왜 안 해요? 합의금 조금 아끼려다가 큰일이 난 거잖아요. 용서를 구했어야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으면 됩니다. 술에서 언제 깨어난 건지는 몰라도 뺨을 때린 것을 알아차린 그 순간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이나 방송인의 경우 신뢰는 자산이고 이미지가 생명인데 허위나 과장이 반복되면 그 자체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또 이번 사건처럼 거의 묻지마 폭행급으로 상대방의 잘못도 없는데 뺨을 6대나 때린 건 본인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이죠.
이미지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기정숙의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 구독자분들이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말의 무게를 느끼고 말을 아껴야 할 나이입니다. 정숙도 40대 후반인데 허풍과 거짓의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돈이 있는 것이 맞다고 해도 말을 아껴야 돼요. 이제 허풍이나 과장, 거짓말을 자제할 나이가 되었거든요. 지금부터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책임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랑하는 거 조심해야 하고요. 과장하고 허세 부리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모여들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결국 다 알아채고 떠납니다. 정숙은 원래 말이 거침이 없죠. 방송에서 해도 되는 말일까 하는 말들도 서슴없이 하고요. 또 그런 말을 하는 이유에는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기 위한 것도 있어 보여요.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말을 자극적으로 과장하는 것이 몸에 밴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방송에 나오기만 하면 화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정보화 시대에 곧장 들통날 만한 말들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그런 성향을 경계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둘째, 변호사로서 사기 피해자들을 보며 느끼는 사실, 주변에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절대 자랑 안 한다는 거 아시죠? 날파리만 붙는데 왜 자랑하겠어요? 날파리가 붙어도 빼앗길 만한 건 없는 사람만 자랑하는 거죠. 돈 자랑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들어주는 사람한테 얻어낼 것이 있는 거예요. 정숙의 사건들과는 정반대의 사례로 최근 이경규 씨의 사례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경규 씨는 연세가 64세고 방송 경력 43년이잖아요. 그동안 컨셉상 버럭버럭 화는 냈을지언정 구설수가 없었고 허세나 거짓말이 없었던 연예인이었어요. 그러니 약물 검출이 됐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어주잖아요. 사실 아주 엄격하게 보면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처벌이 되는 거라서 설사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이라고 해도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이 될 여지는 있는데요. 이경규 씨가 그간 거짓 없이 잘 살아온 덕분에 여론이 나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숙 씨는 물론 일반인이어서 이경규 씨보다는 미숙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방송 첫 출연부터 자랑, 과장, 허세가 많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재산에 대한 거짓말 논란, 가품 논란,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까지 더해지니 이제 믿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200억 부자는 못 되더라도 무난무탈이 중년기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식기정숙의 이야기를 통해 중년으로 가는 길목에서 경계해야 할 삶의 태도를 짚어보고 싶어서 영상 만들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서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